동생들 안녕, 최준진담의 잘스형이야. 오늘은 형이 스펙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면접 같은 데서 많이 떨어지는 이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어떤 함정에 빠져서 스펙도 좋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왜 실패를 겪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뭐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바로 면접관, 즉 뽑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기 때문이야. 그 부담감이라는 건 뭐냐?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하지 않을까? 너무 어떤 야망이 크진 않을까? 내가 주는 일에 만족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지. 형이 얼마 전에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어. 형이 함께 일했던 동료에 대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묻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 근데 묻는 거의 골자는 면접을 봤더니 그 사람 너무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 같은데 좀 너무 어그레시브해, 너무 공격적인 사람 같았어. 그래서 팀에 잘 조화될 수 있을지, 상사의 지시에 잘 수긍할지 어떨지 모르겠어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어. 그 말은 뭐야? 그 친구가 굉장히 면접 과정에서 똑똑하고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는 잘 어필을 했지만, 본인이 팀 플레이어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에 어떤 방침이나 지시에 내가 잘 따르고 순응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잘 어필을 못했다는 거지. 물론 그 친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굉장히 평가를 내린다는 거야. 흔히 한국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실은 외국도 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처음에 조직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조직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는 작아, 그지?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조직 안에서 내 경험도 점점 쌓이고 사람들이 나를 점점 인정해주고 하면서 나에게 요구되는 역량 수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어떤 권한의 범위들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지. 내 경력 연차가 증가됨과 에 맞춰서 비례해서 올라가. 누군가는 조기 승진을 하고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 보여준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정석이야. 그렇다면 내 연차에 맞춰서 내 연차에 요구되는 능력 수준, 면접관이 나에게 요구하는 능력치의 수준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마련이야.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연차다, 인턴이다, 신입사원이다, 혹은 10년 미만의 연차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좋은 개인적인 역량을 가진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팀원으로서 요구되는 수준에 잘 부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특히나 스펙이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에 함정에 빠지기 쉬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솔직히 이력서를 딱 봤을 때, 혹은 말을 조금만 시켜보면 얘가 똑똑하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면접관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껴. 얘 굉장히 똑똑한데? 그러면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지. 근데 내 말을 잘 들을까? 혹시나 내가 이 친구의 상사인데, 선배인데 틀린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랬을 때 반발하진 않을까? 혹은 내가 되게 단순 업무를 시켰을 때 저는 이런 단순 업무 못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업무를 주세요 라고 요구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런 부담감을 면접 자리에서 해소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면접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 형 지인 중에 한 명이 형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인데, 최근에 경력직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어. 형보다 한두 살 어리니까 그래도 경력이 5년 정도, 5년 넘게 쌓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던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여러 군데를 보고 있겠지만, 형한테 들려준 얘기는 그거였어. 국내 대기업의 비슷한 본인이 했었던 컨설팅 관련된 전략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외국계 회사를 다녔고, 그지? 컨설턴트를 했단 말이야. 외국계 회사는 기본적으로 직급에 대한 구분이 좀 없거나 아니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야, 한국에 대비해서. 그리고 권한도 많이 주어지고. 그리고
지금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컨설팅은 결국은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주니어 레벨임에도 어찌 보면 이 회사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던가 일을 해본 경험이 많았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은 대기업, 그렇지만 이 친구는 사실 5년 정도 연차였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장도 달기 힘든 사실 연차지. 뭐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뭐 그 이직을 뭐 대리급으로 하는지 과장급으로 하는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뭐 대부분 그래서 5년 차 정도 되는 애들한테는 뭐 대기업 2, 3년 차, 대리 2, 3년 차 정도의 업무 역량을 바래. 사실 뭐 대리 2, 3년 차는 물론 많은 일을 하고 굉장히 고생스러워. 나도 그 시기를 거쳐왔지만, 그렇지만 그 면접을 보는 팀장님이나 상무님 정도의 레벨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팀원으로서 어찌 보면은 뭐 정말 자료 조사부터 뭐 밑에 있는 친구 엑셀도 막 하고 데이터도 관리하고 해서 막 어찌 보면 큰 일을 논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부터 정말 서포트를 착실하게 해주면서 가끔씩 그런 큰 일에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는 외국계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색안경을 끼고 이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친구 너무 똑똑하지 않을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 친구가 기어오르진 않을까? 이 업무에 만족할까? 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친구 입장에선 내가 똑똑하다는 걸 어필하는 것은 조금 덜 하고, 어차피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정해져 있잖아. 그걸 좀 줄이고, 저는 팀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대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저는 이런 뭐 팀 플레이어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컨설턴트로서 일을 했지만 저는 자료 조사를 정말 잘합니다. 라는 식으로 좀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친구의 장점을, 어찌 보면 장점을 더 보여주는 것보다는 단점을 감싸주면서 이 친구의 면접 통과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형이 했었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턴십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인턴을 뽑고 있어. 근데 인턴을 뽑는다는 거는 뭐 인턴한테 뭐 어떤 걸 기대하겠어? 인턴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 회사의 미래를 바꿀 만한 엄청난 기여를 해주길 바라겠어? 그렇진 않을 거야. 우리 회사에서 정직원들이 다 해내지 못하는 좀 자잘한 일들, 우리들이 지금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해주는 것을 어찌 보면 인턴 친구들에게 기대를 하겠지. 그지?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뭐 이 회사의 CEO가 꿈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뭐 세계 최고의 뭐 개발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이 친구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런 것보다 차라리 저는 사실은 뭐 이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이제 대학생으로서 꿈을 키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회사에서 있는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착실히 배워서 제가 뭐 있는 3개월, 6개월 동안에 선배님들에게 큰 도움 드리고 싶고, 선배님들이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친구 참 잘했던 친구야, 성실했던 친구야 정도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제가 이 회사에서 바라는 겁니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이 친구 되게 도움 되겠다. 부담스럽지 않겠다. 혹시나 인턴십을 줬을 때 인턴 친구들은 뭐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되게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부담 없이 그런 일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친구다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내 면접의 질문도 조금 더 험블한 방향으로, 겸손한 방향으로 바꿔서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스펙이 좋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은 본인의 강점을, 똑똑함을 뽐내는 자리야. 하지만 내가 주니어 레벨이다. 특히나 대기업과 같은, 공기업과 같은 좀 수직적인 조직을 도전하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근데 내가 스펙이 좋다, 똑똑하다, 그게 엔드가 됐을 때, 그 두 가지 조건이 같이 겹쳐졌을 때는 내 똑똑함을 강조하는 것을 조금 감추고, 발톱을 좀 감추고 오히려 좀 겸손한 모습, 팀원으로서의 모습, 협동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합격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스펙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왜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혹시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이런 것들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형의 좀 다른 영상들, 도움되는 영상들 또 준비해 볼게. 동생들 오늘도 취준 화이팅 하고 형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